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구라초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으로 익힌 악기와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는 인성키움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초중등 연구학교 43개교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연구학교 보고회가 교육연구정보원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외솔중학교와 중구청소년 진로직업센터는 외솔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창업교육 진로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울산학부모지원센터는 희망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중등학습 과목별 공부 방법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11월 넷째 주 울산교육 현장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하면 부족한 공부를 보강하는 수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구라초 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악기 등을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해 틈틈이 익히고 발표까지 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방과 후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신나는 음악이 구라초 체육관에 흘러나오고 음악에 맞춰 학생들은 흥겨운 음악 줄넘기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어 오카리나와 플루스의 협연곡으로 홀로 아리랑이 끝나자 관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박수 사례가 터져나옵니다. 또 평상시 접하기 힘든 바이올린 연주와 댄스 무용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해 3개월간 틈틈이 실력을 쌓았습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악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뿌듯한 일이기도 하고 어디에서나 할 수 없는 일을 여기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관람하는 학생들은 자기와 다른 방과 후 수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악기들과 함께하는 협연을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배려와 협동심을 키웠습니다. 매년 가을마다 방과 후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다른 부서와 섞어서 해서 더 특별했었던 것 같습니다. 구라초는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실력을 쌓고 멋진 무대를 펼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페스티벌에 필요한 방송 장비와 무대 의상 등 학부모와 학생 부담 없이 모든 비용을 강북교육지원청 지원금으로 실시했습니다. 배운 것을 남들 앞에서 펼쳐야지 박수도 받고 자신들도 뿌듯하게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 측에서는 공연하는 아이들에게 기도 살려주고 박수도 보내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거예요.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해 틈틈이 익힌 실력으로 훌륭한 무대를 선보인 학생들의 축제, 인성키움 방과 후 페스티벌. 학생들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훌륭한 무대로 펼쳐졌습니다. 울산교육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교육연구정보원 일원에서 초중등 연구학교 43개교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연구학교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초등은 2019학년 연구학교 운영 18개교를 교육과정, 교실 수업 개선 등 5개 영역으로 분리해 운영 성과 발표 및 자료 전시회로 마련됐습니다. 중등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과정 중심 평가, 고교 학점제 등 6개 분과별 연구 결과에 대해 학교 간 정보를 교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외솔중학교와 중구청소년 진로직업센터는 지난 12일 외솔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창업교육 진로 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12개의 부스를 마련하고 전문 창업인을 멘토로 초대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220여 명의 학생들은 평소 흥미를 갖고 있었던 1인 크리에이터와 가상현실가, 컬러 큐레이터 등 다양한 신직업군을 비롯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울산학부모지원센터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희망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중등학습 과목별 공부방법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병훈 연구소 이병훈 소장은 중등학습 가이드 전략과 과목별 공부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자녀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주도서관 3층 갤러리에서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울주도서관 평생학습 동아리 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는 서예 동아리 글꽃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지난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문인화 동아리인 금묵회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한편 글꽃과 금묵회는 울주도서관 평생학습 광자 수료 수강생으로 결성됐으며 주 1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실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관이 다음 달 15일까지 5층 갤럭시 갤러리에서 김유석 작가의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드로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차원적인 드로잉을 3차원의 개념으로 재구성한 작가의 작품 20여 점을 소개합니다. 김유석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등 화려한 입선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8회가 넘는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울산의 대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상으로 만나보는 교육 소식입니다. 대송중학교에서 청소년기 학생들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연극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극을 통해 학생들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시키고 성폭력 신고 요령과 예방에 대해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극이 펼쳐진 대송중학교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성을 못 가르치는 분을 정말 아쉬워 유의해야 할 점 두 가지만 설명. 네, 오늘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뮤지컬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리 선배라도 불쾌하다면 확실하게 거절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후배라서 제가 참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어른들은 살짝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네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여기 볼게요. 해봐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게 돼봤고,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와 같이 자세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사소한 장난도 되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번 중에 있어요? 네, 뭐라고 한다고요? 그 뮤지컬의 내용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해서 그 기준의 가치를 정하지 말고 다른 상대방의 성에 대해서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뮤지컬을 통해서 올바른 성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혹시나 힘든 상황을 닥쳤을 때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사실 사회적으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양성평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한데요. 이번 공연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관련한 내용을 상황별로 상세하게 구성한 점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울산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 교육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